여러분, 혹시 매일매일이 전쟁 같다고 느끼시나요? 직장 상사는 의심 많고, 경쟁자는 괴물 같고,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인물에게서 아주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가 그토록 재밌게 읽었던 삼국지, 과연 진짜 최후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몇몇 이름들이 스쳐 지나갈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떠올린 그 이름들, 아쉽지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승자가 누군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그렇죠. 보통 유비, 조조, 송권 이 세 사람을 떠오르실 겁니다. 맞아요.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웅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 중 그 누구도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에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진짜 승자는요, 이 모든 영웅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뒤에야 유유히 나타나서 판 전체를 싹쓸이 해버린 남자. 바로 존버의 신 사마이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마이의 커리어, 그 첫걸음부터가 정말 남다릅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아프다면서 자리에 드러누워버린 건데요. 이게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인생을 건 최고의 투자였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 왼쪽을 보면 보통 그 사이코패스 같은 천재 조조가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른쪽 분석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막 끌어올리는 고도의 심리전, 일종의 밀당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아니 무려 7년입니다. 7년. 그것도 혈기왕성한 22살이에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최고의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이러고 7년 동안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와, 보통 멘탈이 아니죠? 그때 그가 상대해야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조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표현 그대로예요. 사람 죽이는 걸 뭐 밥 먹듯이 하는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천재.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시작부터가 달라야 했던 거죠. 조조가 바로 사마이의 이 난고지상을 보고 평생을 의심했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몸은 가만히 앞을 보고 있는데 목만 휙 180도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늑대처럼요. 이걸 본 조조가 저놈은 언젠가 딴 마음을 품을 놈이다 라고 딱 찍어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살벌한 감시망 속에서 사마이는 진짜 철저하게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일생일대의 라이벌 제갈량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머리싸움, 지략 대결, 그것도 맞지만 사실 이 둘의 싸움의 본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체력과 감정 컨트롤의 싸움이었어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두 사람의 스타일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갈량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완벽주의자 스타일, 반면에 사마이는 에너지 보존 전략을 썼던 거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네가 알아서 지쳐 쓰러져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먹혔냐면 당시 제갈량의 총나라는 원정을 온 입장이잖아요. 보급선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사마이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싸우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제갈량의 체력과 군량이 알아서 바닥나게 되니까요. 싸우러 나오질 않으니까 제갈량이 정말 모욕적인 선물을 보냅니다. 바로 여자옷이죠. 사내 대장부가 싸우지도 못하고 숨어만 있다니 차라리 여자옷이나 입어라 이런 뜻이에요. 당시로서는 정말 이보다 더한 치욕이 없었죠. 부하장수들은 막 분노로 들끓었고요. 자, 그런데 이때 사마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를 내기는커녕 활짝 웃으면서 그 옷을 직접 입어 보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허, 옷이 참 곱구나 하면서요. 이게 바로 사마이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순간의 자존심? 그런 것보다 살아남는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자, 이렇게 평생을 가면에 쓰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린 사마의. 그의 기나긴 인생에 드디어 클라이막스가 찾아옵니다. 단 한 번의 완벽한 연기로 천하를 손에 넣는 그 순간이요. 그때 그의 나이가 무려 70세였습니다. 70살. 이제는 뭐 정치 인생 다 끝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던 바로 그 나이에 그는 자기 인생을 통째로 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정말 소름 돋는 장기 플랜이죠. 고평릉사변, 바로 이 사건입니다.
3단계로 딱 정리되죠. 첫째, 그는 노망이 든 척 완벽하게 연기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음식을 막 옷에 쏟고요. 둘째, 그의 경쟁자였던 조씨 일족이 여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아, 저 늙은이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안심하고는 수도를 텅 비우고 사냥을 떠나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그 순간 사마에는 언제 아팠냐는 듯 벌떡 일어나서 단숨에 수도를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쥡니다. 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이게 바로 사마이의 인생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그의 철학, 그 자체인 거죠. 버티고 인내하고 결국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걸 차지한다. 이걸 온몸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전략가 사마이의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법칙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때를 기다려라.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과 시기가 따르지 않으면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해하면 될 일도 안 돼요. 둘째, 감정을 지배하라. 사소한 자존심, 모욕감에 흔들려서 대의를 그르치면 안 됩니다. 욱하는 순간 이미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건강이 전부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천하의 제갈량도 결국 과로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모든 걸 불태우면서 단기전에 승부를 거는 제갈량의 길을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좀 더 멀리 보고 웃으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사마이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정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